너네는 내일 영재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은 없니? 시험 삼아 한번 안 보냐? 안녕. 유찬아, 네. 과학은 100, 수학은? 100이요. 네. 해보자. 138페이지 피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파동까지 했었는데, 자, 오늘 하셔야 되는 건 파동의 성질 중에 중첩과 간섭, 여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오늘 3가지 내용 할 건데 그 3가지 내용 전체가 다 빛의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중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빛은 2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대. 이걸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빛은 2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데 어떤 성질이라고 하면 빛은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요,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 이 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빛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빛이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했지? 실험을 통해서 한 거야. 그래서 이 실험이 바로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빛은 직진, 반사, 불절, 간섭, 회절한다 그랬어. 그중 직진, 반사, 불절을 한다고 해서 파동은 아니야. 왜? 직진, 반사, 불절은 파동도 하고 입자도 해. 근데 간섭과 회절은 파동밖에 못하거든. 그래서 빛이 간섭하는지를 본 거야. 그랬더니 빛에 간섭 현상이 나타나. 이 간섭 현상이 나타난 걸 통해서 빛은 파동이야 라는 걸 증명한 과학자가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네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1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할 거야. 어떻게 증명했는지 알아볼 거야. 그 다음에 빛의 입자성을 증명한 실험도 있어. 빛은 파동이 아니고 입자야. 이걸 증명한 실험도 있어. 이게 그 유명한 광전 효과야. 이 광전 효과 실험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광전 효과를 통해서 빛은 파동 아니네? 입자네? 이걸 알게 되거든. 그러면 신기한 거 알죠? 토마스 영은 빛은 파동이라는 걸 증명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입자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토마스 영이 살았던 시대에는 빛은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시대는 파동이 아니고 입자로 성질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빛은 처음부터 이 2가지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었어. 그 중에서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은 파동의 성질만을 증명한 거고 아인슈타인은 입자의 성질만을 증명하게 된 거지. 그래서 빛은 이 2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빛의 이중성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중 빛의 파동성을 설명하는 간섭 효과가 뭘까? 그리고 빛은 언제 파동의 성질이 드러날까? 라는 겁니다. 빛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이 항상 2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파동의 성질이 나타날 때 입자의 성질이 안 나타나요. 입자의 성질이 나타날 때 파동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파동의 성질이 나타날 때는 어떨 때냐면 빛이 그냥 곧장 직진할 때야. 그래서 자, 그랬다가 입자의 성질이 나타날 때가 특이한 건데요. 입자의 성질이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얘가 가다가 다른 물질과 충돌하는 순간이에요.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이랑 충돌하는 그 순간에만 입자의 성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실험한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빛의 보편적 성질의 파동성에 대해서 증명해 볼 겁니다. 그중 간섭이라는 게 뭔지부터 시작해야죠.
여기부터 해볼게요. 자, 파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간섭이라는 거야. 그러면 간섭이 뭔지 볼게. 자, 엄마가 너무 간섭하세요 라고 해요. 간섭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파동도 간섭을 하려면 사실은 하나의 파동은 간섭할 수 없어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파동이 만나야 간섭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의 파동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 근데 또 하나의 파동은 이런 식으로 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하얀색 파동과 빨간색 파동이 있다고 쳐. 자, 걔네들이 가고 있어. 그렇다면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흰색은 한 칸 더 가고 빨간색도 올 거니까 이렇게 같은 위치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파동이 만나는 현상이 생겨.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날 때를 우리는 두 개의 파동이 뭐 됐다라고 얘기하냐면 중첩됐어요. 이렇게 표현해.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는 걸 파동이 중첩됐어요.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 중첩되는 그 순간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서로를 뭐하니? 간섭해. 영향을 주고받아. 그럼 뭔가가 변하겠죠. 그래서 이때 변하는 게 간섭에 의해서 변하는 건 딱 하나야. 파동의 구조 5가지 중에서 변하는 거 딱 하나야. 파장, 주기, 진동수, 진폭, 속력 중에 바뀌는 거 딱 하나. 진폭만 변하는 거. 다른 거 절대로 안 바뀌어요. 진폭만 바뀌는 현상이 바로 간섭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그중 만약에 이 하얀색 파동이 지금 마루야. 지금 이 순간이 마루잖아. 여기를 보리고. 자, 마루라고 하는 순간에 파동의 에너지가 오는 순간 여기 있던 시멘트가 여기까지 끌려 올라가니까 마루가 된 거지. 그래서 마루라는 건 사실은 그 파동이 밑에 있는 매질을 위쪽 방향으로 2m 끌어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와서 마루가 됐어요 라고 쳐보자. 그렇다면 이 순간 볼은 아래쪽으로 2m 내리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왔으니까 시멘트가 내려갔겠죠. 자, 옆에 있는 빨간색도 똑같이요. 아래로 2m 내리려는 볼이라는 에너지와 위로 2m 끌어올리려는 마루라는 에너지가 와서 각각의 위상이 들어갔다고 치자. 근데 이 둘이 중첩됐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의 시멘트에 흰색도 위로 2m 끌어올리려고 하고요. 빨간색도 위로 2m 끌어올리려는 에너지가 동시에 왔어. 그럼 그 순간 여기에 있는 이 매질은 몇 미터 움직일까? 몇 미터? 몇 미터? 말해봐. 몇 미터? 나경 몇 미터? 4미터요. 됐어. 그래서 두 개의 에너지가 동시에 위쪽 방향으로 2m 끌어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순간 얘는 4m 올라가죠. 똑같이 올해도 빨간색도 아래로 2m 내리려는 에너지, 흰색도 2m 내리려는 에너지가 동시에 왔기 때문에 이 순간에 여기에 있는 매질은 얘 때문에 중첩에 의해서 4m 내려가는 위상을 갖는 파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그 에너지가 중복되면서 진폭이 변하는 간섭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중 진폭이 바뀔 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폭이 커지는 간섭이 일어납니다. 진폭이 커집니다.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간섭을 우리는 간섭 중에서 공감 간섭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할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폭이 커지는 보강 간섭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같은 위상끼리 만날 때 이때 보강 간섭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같은 위상끼리 나타날 때 진폭이 가장 크게 변합니다. 됐어. 자, 그런가 하면 반대도 있겠죠.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도 있어요. 자, 이렇게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얀색이 이렇게 파동이 있을 때 두 개가 만나는 중첩이 일어나는데 반대 위상끼리 이렇게 만나면 돼요. 그래서 하얀색 파동은 여기 있는
돌리면 에너지를 가지고 왔는데 빨간색 파동은 아래쪽으로 2m 내리려고 하잖아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만나는 순간 여기 있는 매질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겠죠. 서로의 에너지가 상쇄되니까. 맞아. 그래서 진폭이 줄어드는 간섭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진폭이 줄어드는 간섭을 우리는 상쇄 간섭이라고 하더라. 이 상쇄 간섭이 가장 잘 일어날 때가 반대 위상끼리 만날 때야. 이렇게 돼요. 서로 반대 위상끼리 만나면 상쇄 간섭이, 서로 같은 위상끼리 만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진폭의 크기가 더 커지거나 더 작아지는 간섭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는 간섭 효과라고 얘기해요. 됐어? 그러면 이렇게 간섭을 해서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졌어. 자, 그랬을 때 너네 기억나니? 우리 소리의 3요소 있었던 거 기억나? 소리의 3요소 얘기해봐. 뭐? 높낮이, 소리의 크기, 소리의 음색이라는 맵시. 맞아. 이 중에서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뭐였나? 소리의 크기라는 소리였어요. 그러면 진폭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야? 갑자기 소리가 왁 하고 커진다는 얘기야. 됐어? 진폭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야? 갑자기 소리가 작아진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아예 진폭을 0으로 만들면 그 소리를 없앨 수도 있어.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노이즈 캔슬링이야. 이어폰에. 알겠어? 이런 원리야. 그래서 소리의 간섭을 이용해서 소리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소리를 더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됐어? 그렇다면 보면 빛은 소리는 3요소가 있는 것처럼 빛은 2가지 요소가 있다. 뭐하고 뭐 있게? 빛은 밝기와 색깔. 이거 2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자,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밝기일까 색깔일까? 빛의 밝기라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빛도 보강 간섭하면 거기가 더 밝아 보여요. 눈부셔 보여요. 됐어? 상쇄 간섭을 하면 거기는 어둡게 보입니다.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간섭이 일어났는지를 보려면 어떤 부분은 더 어두워 보이고 어떤 부분은 더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밝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밝게 보이는 부분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겠다. 그걸 토마스 형이 했다라는 겁니다. 됐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게 되면 진폭이 바뀌기 때문에 소리도 빛도 세기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이걸 시험에 볼 거다 라는 얘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파동이 가다가 둘이 만나면 간섭을 해. 그래서 세기의 변화가 생겨. 자, 근데 만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 흰색은 자기 방향으로 계속 가죠. 빨간색도 자기 방향으로 계속 가죠. 그러다 보면 두 개가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헤어질 때는 어떻게 될까? 헤어질 때는요, 진폭이 변한 상태를 유지할까 아니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까? 돌아갑니다. 됐어? 헤어질 때는 원래 진폭의 크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4m였다가 됐어? 다시 2m로 돌아갑니다. 헤어지면.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파동의 독립성. 파동은 만나는 순간에만 변한 것처럼 보이고요. 헤어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서 토마스 영이 했던 실험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울게요. 자, 토마스 영은요, 눈으로 볼 수 있게 뭐 한 거냐면 여기 이제 집에 가서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그래서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요. 거기에 손가락 2개로 여기를 하나는 쾅척 탕 치고 여기도 동시에 탕 쳐요. 그래서 여기서도 파동을 일으키고 여기서도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동을 일으키는 S1에서도요. 물결이라는 게 퍼져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물결이 퍼져 나가죠. 그래서 두 번째 S2에서 만든 파동도 물결이 퍼져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퍼져 나가다 보면 특정한 위치에 서로 다른 2개의 파동이 만날 수밖에 없어.
됐어? 그러면 이 만나는 이 P라는 지점에서 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날까? 상세 간섭이 일어날까? 해보면 알지만 매번 해볼 수는 없어. 됐어?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기에선 보강이 일어나 상세 일어나 이런 거 다 알고 싶잖아.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은요. 이 실험을 여러 번 하면서 이때 규칙성을 찾아냈어요. P라는 지점에서 보강이 일어날지 상세가 일어날지 해봐도 되지만 사실은 계산으로도 알 수가 있다. 자, 그중 S1에서 P까지의 거리제요. 그 다음에 S2에서 P까지의 거리도 됩니다. 예를 들어 S1에서 P까지의 거리는 10m인데 S2에서 P까지의 거리가 8m라고 치자.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S1에서 P까지의 거리와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재서 그 거리를 빼. 그러면 10m에서 8m를 빼니까 2m라고 하는 둘의 거리 차를 델타라고 쓰고 경로차라고 읽겠대. 경로차. 그래서 S1에서 P까지,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재서 경로차를 구하니까 2m 나는 지점이야. 그러면 2m 나는 이 지점은 보강이에요, 상세예요? 그건 뭘 봐야 되냐면 네가 지금 일으킨 물결의 파장의 길이를 알아야 돼. 그 파장의 길이가 만약에 2m야? 그러면 경로차가 딱 한 파장만큼 차이 나네? 좋았어. 이때 경로차가요 안 나거나 됐어. 경로차가 거리가 똑같아서 경로차가 0이거나 또는 한 파장만큼 차이 나거나 또는 두 파장 또는 세 파장 네 파장 특성 봤어요? 파장의 자연수 배율이 모든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 되겠어. 경로차가 아예 없어도 보강, 한 파장만큼 차이 나도 보강, 두 파장만큼, 세 파장만큼, 자연수 배율만큼 차이가 나는 모든 지점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야. 그럼 상세는 안 일어나요? 상세는 무조건 보강과 보강의 정가운데에서 일어나요. 그러니 보강과 보강의 정가운데 여기가 바로 상세가 일어나는 그 지점이 어딜까? 생각해. 여기가 어디냐? 꼬매나. 여기가 어디? 얼마? 2분의 남다인 지점. 맞아. 반파장의 지점. 여기가 2분의 3남다. 여기가 2분의 5남다. 여기가 2분의 7남다. 라고 하는 반파장 비율만큼 커지는 곳들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이라는 규칙성이 있다는 걸 찾아낸 사람이야.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요. 보강이 일어났다가 바로 그 보강이 그 다음 보강이 일어나는 곳까지의 거리 차이가 그래서 바로 그 파동의 한 파장 길이 차이야.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야. 자, 근데 토마스 영은요 머리가 열나 좋아요. 얘는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일반화시킵니다. 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사실은 그래서 반파장의 짝수배인 모든 곳입니다. 여기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반파장의 짝수배인 모든 곳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야. 그 중에서 여기에서 m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얘는 0부터 순서대로 자연수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알고 싶어요. 그러면 m의 첫 번째 숫자 0 집어넣으세요. 그럼 얼마입니까? 0이죠. 경로차가 0인 지점이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자, 세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세 번째니까 숫자 중에 세 번째 숫자 2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2 집어넣으면 얼마? 2 남다 차이 나는 곳이구나라는 것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것도 일반화시킵니다. 뭐요? 반파장애. 모두 다 반파장애. 이겁니다. 반파장애 짝수배인 곳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반파장애 홀수배인 곳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야.
m은 순서대로 0부터 순서대로야. 그러니 저는요 5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알고 싶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4 집어넣으면 되죠. 됐어. 그래서 5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2분의 9남가인 곳이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됐죠? 그래서 토마스 영은요 이렇게 물결을 통해서 보강과 상세가 일어나는 지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일반화시켰어. 됐어? 이걸 일반화시킨 사람이야. 자, 근데 이제 이걸 누구한테 적용시켜 보겠다? 빛한테 적용시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도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파원을 만들어서 퍼져나가게 해서 특정한 지점에 만나서 보강이나 상세라는 게 일어나는지 보겠다는 거야. 입자는 보강 상세가 안 일어나요. 근데 파동이라면 보강 상세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살던 당시에 광원장치가 뭘까요? 광원장치가 뭘까요? 우리는 형광등이죠. 그 당시는 뭐였을까요? 양초입니다. 양초. 그 당시에 양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초를 양초를 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얘는 파장의 길이가 일정한 하나의 파동이 S1에도 S2에도 같은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파동이 발생해야 되는데 양초는요 파장의 길이가 1, 2, 3, 4, 5, 6, 7, 8, 9, 10 대단히 다양한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빛들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백색광으로 보이는 거야. 빨주로 쪽파는 뭐가 동시에 나오니까. 되겠어? 그래서 다양한 길이를 갖는 파동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간섭 실험을 못해.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의 파장만 걸러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엄청나게 작은 틈이 뚫려 있는 단일 슬릿이라는 걸 만듭니다. 단일 슬릿. 슬릿은 틈바구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때 단일 슬릿으로만 이 틈으로만 빛이 지나가게 해야 되거든요. 다른 곳으로는 빛이 가면 안 되거든요. 요즘 같은 때는 유리판 있죠. 조그만 유리판. 그거를 까만색 고등학교로 막 칠합니다. 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엄청 새까맣게 칠하셔야 돼요. 빽빽하게. 그리고 나서 면도칼로 살짝만 그으시면 그게 바로 단일 슬릿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단일 슬릿을 뚫어놓으면 여기서 엄청나게 다양한 빛들이 와도 이 얇은 틈을 통과할 수 있는 건 하나의 파장만 통과할 수 있어. 됐어? 하나의 파장이 통과하는 이 틈을 통과하는 그 순간 이 틈이 하나의 파원이 돼서요. 여기서 구면파로 빛이 이렇게 휘어서 퍼져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회절했다 그래요. 빛이 장애물을 통과해서 퍼져나가는 걸 회절했다 그럽니다. 회절합니다. 됐어? 그리고 나면 여기에는 이제 하나의 파장의 길이가 있는 길이밖에 없는 빛만 퍼져나가. 예를 들어 파장의 길이가 2m인 빛만 퍼져나가요. 이런 뜻이야. 자, 그리고 나면 그 앞에는 이제 이중 슬릿을 뚫어놓죠. 이중 슬릿을 뚫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퍼져나가는 빛 중 첫 번째 S1을 통과해서 퍼져나가는 또 다른 빛도 있을 거고 두 번째 구멍인 S2라는 구멍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또 다른 빛도 회절해서 나가겠죠. 같은 파장이지만 빛이 두 갈래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가다가 S1을 통과한 빛과 S2를 통과한 빛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생겨요. 됐죠?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두 빛이 만날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스크린을 설치해서 여기에 빛이 퍼져나가다가 사이 찍히게 할 겁니다. 찍히게 할 거야. 그랬을 때요. 정확하게 두 슬릿의 가운데는요. 경론차가 0인 지점이에요. 경론차가 0인 지점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X만큼 떨어진 곳이 두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P. 그랬을 때 S1에서 P까지, S2에서 P까지요. 거리 차이가 생기죠. 이게 두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니까 경로차가 남다른 곳일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될 거야. 되겠어? 그래서 밝아 보이는 지점, 그 다음에 가운데는 어두워 보여. 그 다음에 다시 밝아 보이는 지점.
자, 세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네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이런 식으로요. 밝고 어둡고라는 무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간섭 무늬가 찍혔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을 퍼져나가게 하면 스크린에 빛의 간섭 무늬가 생깁니다. 이렇게 빛의 간섭 무늬가 생기는 걸 통해서 빛은 간섭하는구나, 파동이구나, 이걸 증명한 사람이 토마스 영이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토마스 영은요, 이 P라는 지점이요, S1에서 P까지, S2에서 P까지의 거리차, S1에서 P까지, S2에서 P까지의 경로 차이가 바로 두 번째 보강 간섭이니까 한파장이다. 그래서 자, 그때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서 그래요. 칠판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니까 이렇게 그리죠. 사실은 여기서 S1, S2라고 하는 이 빛이 중학교 2학년 배우죠. 태양에서 오는 그 빛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빛은 어떤 광선이 지구에 온다 그래서 서로 평행한 광선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근데 완벽하게 100% 다 평행한 거 아니고요. 정말 코딱지만큼 각도 차이가 나는 애들도 와요. 코딱지만큼만 차이 나야 돼. 그거보다 더 차이 나면 그냥 빠져나가. 그래서 그 코딱지만큼의 각도 차이가 있는 두 빛입니다. 얘네들. 그래서 얼핏 보면 평행하게 계속 가는 것처럼 보여요. 두 개가 평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코딱지만큼 각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막 가다 보면 결국은 엄청나게 먼 곳에서 두 빛이 만난 겁니다. 되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평행하게 가는 두 광선에서의 거리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리면 요 길이만큼이, 그래서 같은 평면에 도달했을 때 얘와 얘의 거리 차이죠. 아니야? 이렇게 가네와 이렇게 가네. 자, 둘의 거리 차이가요, 바로 요거만큼이 둘의 경로차가 거의 평행하기 때문에. 만약 수선에 발을 내리면 요만큼이 사실은 이 두 직선의 길이 차이야. 맞지? 근데 보면은 첫 번째 슬릿과 두 번째 슬릿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스몰 d라고 할 거야. 저기가 복잡하니까 여기다 하는 거야. 이거 스몰 d라고 할 거야. 그래서 자,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라지 L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수선에 발을 내리면 당연히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생기겠지? 그랬을 때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할 거야. 정신 차려서 봐야 돼.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할 거야. 이거 직각삼각형 만들어줬어. 그러면 아가들아, 너네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90도라고 칠게. 지금 여기에서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D야. 되겠어? 여기가 세타야. 요 각도. 그랬을 때 경로 차이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델타지. 요거 삼각비를 어떻게 구하면 돼? 이 델타는 D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이게 D 사인 세타죠. 되겠어? 토마스 영은요, 여기다가 이제 산수력을 더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구한 그 델타라고 하는 한파장은 사실은 D 사인 세타 값이야. D 사인 세타 값이야. 자, 근데 얘네들은 거의 평행하게 가는 거니까 여기 중심에서 평행하게 가고 있는, 그죠? 평행하게 이렇게 가는 얘도 얘랑 얘가 거의 평행하니까 얘니 요 각도도 세타야. 어떻게 되냐? 이 선하고 이 선이 거의 평행하다고 봐야 돼. 그래서 그러면 요것도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자, D 사인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는요,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야. 사인 세타는. 맞죠? 빗변분의 높이죠. 근데 이 각도가 너무나도 코딱지만 하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도가 너무나도 코딱지만 하면 빗변이나 길이 차이가 없대. 그러니 이 길이나 이 길이나 같아.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을요, 우리는 경로차는 D 사인 세타인데
이 사인 세타를 길이로 바꾸면 D 곱하기 L분의 요거 X L분의 X로 써도 된다. 그래서 경로차는요 L분의 dx라는 식이 나오죠. 근데 그 경로차가 한 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람다는 L분의 dx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파장까지도 계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파장까지도 유도해서 구한 사람. 이 사람이 토마스 영입니다. 그래서 네, 한 파장의 길이가 L분의 dx입니다. L분의 dx요. 되겠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빛의 파장의 길이도 계산해 준 사람이 바로 토마스 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중 슬릿을 통해서요, 우리는 빛의 간섭을 실제로 집에서도 실험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애들 중에 과거 입시 대비하는 아이들이 자기는 빛의 파동성을 증명하고 싶어서 빛의 이중성을 실험할래요. 이렇게 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빛의 이중성을 실험할 때 토마스 영처럼 단일 슬릿도 설치하고 이중 슬릿도 설치해야 되나요? 요즘 여러분들 빛의 이중성 실험할 때 우리가 쓰는 게 레이저 포인터예요. 레이저에서는 하나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 개의 파장일 수 없으니까 단일 슬릿 장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중 슬릿 장치만 해도 그래서 하나의 파장이기 때문에 빛의 간섭 무늬를 볼 수 있어.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러한 간섭 효과를 통해서요, 우리는 빛의 파동성을 입증했다라고 하는 토마스 영의 실험.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거 봐. 138페이지죠. 자, 138페이지는요, 간섭이라는 걸 설명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간섭해. 자, 그럼 또 보자. 자, 봐. 지금 이 교실이요. 이 교실은 빛이라는 파동이 가득 채우고 있어. 맞아? 거기에 지금 뭐가 가득 차니? 선생님 목소리라는 파동이 가득 차죠. 그럼 두 개가 만났죠. 간섭할까 안 할까? 만약에 선생님의 목소리와 빛이 간섭한다면 됐어? 진폭이 바뀌어야죠. 그러면 갑자기 선생님 목소리가 지금 말하고 있을 때도 빛 때문에 갑자기 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거 해야 돼. 또는 빛은 갑자기 더 밝아졌다가 더 어두워졌다가 이거 해야 돼. 지금 빛의 밝기가 변하고 있니? 말 안 하고 있을 때와 말하고 있을 때 이 교실에 빛의 밝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리와 빛은 간섭하니 안 하니? 안 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간섭하는 게 아니고 간섭할 수 있는 파동은 따로 있다는 거죠. 어떤 애들끼리 만나야 간섭하냐면 파장의 길이가 정확하게 같은 애들끼리 만나야 됩니다. 되겠어? 간섭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간섭을 하려면 같은 파장의 길이를 갖는 파동 길이만 간섭합니다. 같은 길이의 파장을 갖는 파동 길이만 간섭하는 거지 무조건 파동이 만난다고 해서 간섭하진 않는다. 그래서 토마스 영도 같은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빛들만 걸러내려고 단일 슬릿 장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여러분 38페이지 맨 밑에 그림 보면 왼쪽은 보강 간섭으로 진폭이 더 커진 거, 오른쪽은 상세 간섭으로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을 보여줬고요. 그죠? 여러분들 위에 그림 보시면요. 위에 그림 보시면 선생님은 지금 얇게 슬릿에서 틈을 뚫어놨는데 그 틈의 모양이 동그라냐 직선이냐에 따라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패턴이 달라요. 동그랗게 뚫어놓으니까 위에 있는 그림 39페이지 동그란 간섭 무늬가 나타나고요. 자, 그렇지 않고 직선으로 틈을 밑에 그림처럼 뚫어놓으면 직선의 간섭 무늬가 나타납니다. 됐어?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뚫었을 때 어떤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지도 실험해 보셔도 재미있어요. 넘기세요. 자, 그랬을 때 이 간섭 무늬는 됐어? 파장의 길이가 람다일 때 L분의 dx만큼 생긴다 그래서 그랬을 때요. 이 x가 밝은 무늬에서 그 다음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잖아. 그럼 이 간격이요. x는 d분의 L람다니까. 자, 지금
그 다음 밝은 무늬가 생길 때까지 이 간격이 x였어. 근데 요거보다 더 넓게 하고 싶어.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더 넓히고 싶어. 방법이요. 이런 거 물어봐요. 고등학교 올라가요. 그래서 자,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인 x값을 더 크게 하는 방법은 이중슬립 사이의 틈의 간격을 좁혀라. 자, 이중슬립과 스트립 사이의 간격을 넓혀라.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파장의 길이는 더 긴 애를 쓰면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더 넓힐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4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14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거기요. 간격이 똑같이 0.2mm인 적색광과 파란 청색광이 있어요. 간격은 똑같습니다. 근데 빨간색의 파장의 길이가 파란색의 파장의 길이보다 긴 거 아세요? 그래서 빨간색의 간섭 무늬가 파란색의 간섭 무늬보다 훨씬 더 넓게 나타납니다. 되겠어? 간섭 무늬가 훨씬 더 넓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찾을 수 있고요. 간섭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요. 141페이지. 비눗방울 불다 보면 비눗방울에 무지개 생기는 거, 또는 주유소에 가면 기름막에 무지개가 생기는 거, 이거 다 이제 간섭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141페이지 가장 끝에 오른쪽 보면 모노폴 나비의 날개예요. 자, 모노폴 나비를 그래서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나비를 실제로 잡으면 이 날개는 회색입니다. 근데 이 날개에 오돌토돌한 무늬가 빛의 간섭을 일으켜서 회색인 날개가 그냥 보면 여기처럼 이 색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빛의 간섭을 이용한 겁니다. 괜히 이거 가지고 영화 찍었죠. 아바타. 그 사람들 얼굴 색깔이 이 모노폴 나비의 날개 색깔을 가지고 만든 거랍니다. 그 작가가. 왜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넘으시면 142페이지, 143페이지. 오늘 하나하나 뚝뚝 끊어가죠. 이게 오늘 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142, 143. 빨리 거.
다른 애들은 많은 것 같은데 왜 너무 쉽잖아요. 예전이어야 될거 아니야? 거기 예전 있어? 내가 찍으면 혹시 예전에 들어가지 여기다. 그래도 기억났어. 중이 오늘 방학 때 중상은 말고 중 대회 방학 때 지서가 다음 과정 뭐 할지 고민해봤어? 화학은 몇 시 타임이지? 화학 토요일 날 그거 얘기하는 거지. 화학 원하면 되는 거지. 자, 다 풀었어? 다 풀었으면 뒤에 답안지를 쓰자. 다 푼 사람들은 채점. 다른 사람들은 채점하고요. 뒤에 넘어서 잠깐 풀고 있어. 못한 친구도 잠깐 기다릴게.
기억니은 디귿이야. 답이 아마 객관식으로 나왔던가 뭐 그랬던 거 같죠. 최종 끝났어. 자 볼까요? 전화 다 했어? 응. 자 142, 143에서 질문 있는 번호 불러. 287. 287 또 이것만 하면 돼. 287번. 자 287번은요. 자 간섭 중에서도 얇은 비누막을 통해서 일어나는 간섭이다. 그래서 얇은 막 간섭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비눗방울의 표면에 여러 색의 무지개가 나타나는데요. 자 비눗방울은 이렇게 불면 그래서 하나의 파장만 간섭을 하면 빨간색만 보이든지 파란색만 보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은 빨갛게 보이고 이 부분은 초록색으로 보이고 여기는 파랗게 보이고 여기는 보라색으로 보이고 막 이런단 말이야. 부위마다 보이는 색깔이 달라. 왜 이럴까? 이건 비눗방울 막에 의해서 빛이 간섭이 일어나는데 이 막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요. 어느 부분은 얇고 어느 부분은 두껍고 막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어. 실제로 보면. 그래서 그 막의 두께에 따라서 간섭이 일어나는 빛의 파장의 길이가 다 달라. 그 길이에 따라 간섭을 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빨갛게 어떤 데는 초록색으로 어떤 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여요.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불절을 한 후에 A, B로 나누어진다면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 두 빛 A, B는 공기 중에서 나란하다. 자 공기 중에서 두 빛이 나란하게 갑니다. 자 니은 비누막의 두께에 관계없이 A, B는 상세 간섭한다. 아니면 두께에 따라서 보강이 일어날 수도 상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빛의 B의 속력은 비눗방울 속에서가 공기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 공기 중, 그 다음이 액체, 그 다음 고체이기 때문에 얇은 막보다는 공기 중에서의 속력이 훨씬 더 빨라. 되겠어? 네. 얇은 막 쪽에서 꺾였으니까. 얇은 막에서 굴절했어. 네. 그 다음. 이해돼? 네, 굴절한 후에 공기 중으로 나왔을 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질문은 없어? 285. 네? 285. 285요? 자, 그림은 시간이 t가 0초인 순간 파장과 진폭이 각각 같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두 파동 A, B가 1cm의 같은 속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이 순간 x가 0인 지점에서의 합성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속력이 1이래. 1초에 1cm씩 간대. 1cm면 거기 한 칸씩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그 다음에 한 칸 가면 둘 다 원점에 있어서 아직은 만나지 않았던 거고 그 다음에 1초 지나면 한 칸 더 가. 맞아. 그래서 2초 지난 후부터 얘네들은 만날 수 있어. 맞지? 자, 그리고 x가 0인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원점이요 라고 합니다. 자, 이 점에서 일어나는 간섭문이라고 합니다. 이 점. 됐어. 자, 그러면 얘는 1초일 때까지는 간섭 안 일어나. 1초일 때까지는 만나지 않으니까 간섭 안 일어나. 1초 이후부터 간섭이 일어나는데 1초 이후부터 얘네들이 만났을 때 어떤 위성끼리 만나니? 어떤 위성끼리 만나니? 어떤 위성끼리 만나? 얘네가 지금 1초 지나면 딱 이렇게 서로 코앞에 와 있어. 됐어? 그리고 1초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요 한 파장의 길이가 4잖아요. 그쵸? 한 파장의 길이가 4니까 1초 지나면 얘가 절반 이렇게 오는 거고 얘도 절반 이렇게 가는 거니까 두 개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온 거죠. 얘는요. 1초 또 지나면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나요? 서로 같은 이성끼리 만나요. 되겠어? 그래서 진폭이 커져. 자, 그래서 0초일 때 간섭 안 일어나고 1초일 때도 안 일어나. 1초 지나서부터 보강 간섭이 일어나. 알겠니? 1초 지나서부터 보강 간섭이 일어나. 그래서 1초 지나서부터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 이때 어떤 것부터 생겨? 마루부터 생겨. 골부터 생기지 않아. 맞아. 그래서 1초 이후에 마루 모양부터 보강이 일어나야 되니까 지금 진폭은 1이죠. 그러니까 진폭이 2가 돼야 돼. 알겠어? 그래서 답이 5번이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되겠죠? 다른 질문? 괜찮아? 하겠어? 네. 자, 넘기시면요. 89, 90 요거 두 문제만 하고 잠깐 끊을게요. 89, 90 요거 두 문제까지만 하고 끊을게요.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랑 물리 심화 과정 하는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다른 책으로 진도 나가요. 그래서 고등부 내신 기출문제하고 수능 기출문제 풀면서 그래서 나갈 거라서 오늘 이 책 뒷부분을 마무리하죠. 채점 해보셨어요? 89번에 1번, 90번에 3번. 됐죠? 질문 있는 거. 괜찮아. 확실해? 저 89번. 89번이요. 89번이 토마스 영이 했던 실험 장치를 그대로 간단하게 그림으로 도식해서 나타낸 겁니다. 자,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 라고 했는데 1번 단색광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파장만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파동을 얘기합니다. 단색광이 단위 슬릿을 통과한 후에 회전하면 S1, S2의 위상이 같은 단색광이 도달한다. 자, 이거는 맞는 거고요. 하나의 파동에서 이제 펀을 나가서 두 번째 이중 슬릿을 지나가면 마루였더라도 똑같이 마루 상태가 되니까 모양은 같은 상태로 펴져나가요. 모양도. 자, 근데 두 번째 스크린의 P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니 그랬는데 보면 P 있는 곳을 보면 거기에 색깔 보이세요? 연락감맞춰 상세 간섭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D를 크게 하면 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우리요 간격을 크게 할 때 X는요 L분의 D분의 L 남다 기억나죠? 아이고야 D분의 L 남다 요거 기억나? 이거 기억나? 요거 가지고 묻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때 D를 크게 하면 델타 X는 커지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D가 뭐죠? 아, 이중 슬릿과 단위 슬릿 사이의 간격은요 그래서 델타 X의 간격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위 슬릿과 이중 슬릿 사이의 거리는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4번 스몰 d를 2배로 크게 하면 스몰 d를 2배 크게 하면요 이 간격은 절반으로 줄여져. 되겠어? 이 얘기고요. L을 2배 크게 하면 그랬습니다. 이거 L을 2배 크게 하면 간격도 2배 커져요. 그래서 요거씩 하나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죠? 네, 저식 하나는 머릿속에 넣고 가자. 되겠죠? X는 D분의 L 람다, X는 D분의 L 람다. D는 이중 슬릿 사이의 간격이고요. 라지 L은 이중 슬릿에서 스크린까지. 되겠죠?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문제. 고등학교에서는 얘를 대단히 많이 배웁니다. 되겠지? 10분만 끊었다가 강조효과 해줄게.